자, 세션 2입니다.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요, 최대한 또 짧고 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Q&A 시간이 아니라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신기능이라는 주제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박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0분간 발표하시고 네네. 이제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박정수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이제 팔로알토를 네트워크 기반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엔드포인트, 차세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동영상으로 데모를 2개 준비해 하셨으니까요. 아마 보시면 쉽게 저희 제품에 대한 컨셉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백신에서 부족하다는 건 모든 보안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라는 새로운 컨셉의 제품, EDR이라든가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도 차단 기능이 반드시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차단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다 털린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향을 고쳐봤자. 그런 의미에서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의 모든 보안 제품들이 앞에 세션도 그랬지만 시그너처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이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은 알려진 것도 가능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시그너처 기반으로 제공을 했는데 시그너처가 나쁜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문처럼 굉장히 정확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범죄자, 지문이 없는 새로운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너처가 좋은 기술이지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제로데이고요. 제로데이에 가장 많은 공격 기법을 보면 익스플로잇이라는 기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익스플로잇은 과거의 이런 악성 코드처럼 만약 새로운 형태의 완전한 파일 형태의 공격이 아니라 어떤 문서 파일이나 PDF 내에 약간 숨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치면은 때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파일로 존재하진 않지만 뒤에 데모에서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정상 파일에 숨어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시스템을 오장통시키는 이런 형태의 공격 기법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 기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존의 백신이라든가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상. 요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공격 기법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악성 코드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렛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많은 보안 기업들이 최근에 올해 이제 RSA의 가장 큰 핵심 하도도 이제 트렛 인텔리전스고요. 그 이유가 혼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존에 뭔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쌓아놓았던 이런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모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추가 악성 코드를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저도 국내 기업의 보안 관리를 공부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이런 악성 코드에 대한 신고 여부였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회사 내에서는 서버랑 접속하고도 굉장히 완벽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데 집에 가거나 아니면 출장 시에는 전혀 보안 기능이 제공이 안 된다. 이거 사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에 상관없이 기능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웃지 못할 얘기지만 요즘 최근에 많이 깔리면서 PC가 너무 느려져서 PC를 더 좋은 걸 사야 된다. 보안 제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 제품은 10메가 미만의 굉장히 작은 메모리와 CPU도 2% 미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가상 환경에서도 저희 사이즈가 10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해킹을 당하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공격 시스템입니다. 이거 보시면 트랩스라는 제품을 다 X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X 표시가 의미하는 바가 저희 제품이 현재 꺼져 있다는 거죠. 보안 기능을 하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해커가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칼리라는 해킹 툴을 통해서 시스템을 실제로 해킹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익스플로잇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파일이 오른쪽에 있는 공격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사용자는 그냥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만 했는데 해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미 특정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던 플래시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서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해커가 이제 지금 관련된 화면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 다음에
메타 익스플로러에서 구글이라는 이제 익스플로러를 띄우게 되고요. 이제 준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 해당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제 구글 사이트는 아니고요. 해커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구글 사이트고, 뭐 DNS나 호스트 파일을 변경해서 사용자는 구글에 접속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구글이 아닌 해커가 악성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DNS를 속인다거나 호스트 파일을 변경하면 뭐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구글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동일하게 이제 google.com이라는 URL을 이제 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딱 치는 순간에 해커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저 플래시 파일이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플래시 파일이거든요. 이 플래시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는데, 이 플래시 파일 안에 익스플로잇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구글이나 사이트에만 접속했지만 그 구글에 있는 그 플래시 파일이 실행되면서 PC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해커가 뭐 명령을 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리눅스가 아니라 공격자의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쉘을 실행해서 뭐 노트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화면에 보시면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뭐 여기다 계산기를 실행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위들을 PC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우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PC에서 뭐 야동에 들어가거나 이래서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 사이트에 한번 접속했지만 거기에는 패치, 그 플래시 플레이어의 패치가 안 됐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악성 코드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보안업체에서도 부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 한번 접속했지만 거기서 그냥 바로 플래시라든가 아니면 뭐 그룹의 리더를 통해서 뭔가 파일을 읽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정상 파일로 보이는 거기에 숨어 있는 작은 익스플로잇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트랩스를 다시 이제 다 인앱으로 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앱 시켜서 이제 저희가 동작하는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동일한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해커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구글 사이트에 동일하게 접속을 하게 되고요. 또 접속을 하면 동시에 이제 플래시 파일이 해당 공격을 받는 빅팀의 PC에서 실행되게 되는데, 익스플로잇이 내려오지만 아까는 실행이 됐지만 지금 이번에는 이제 트랩스가 이걸 이제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사전에 PC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악성 행위가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플래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플래시 파일 안에 있는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던 거죠. 요거를 이제 트랩스가 대신 막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 보시게 되면 그동안 굉장히 어떠한 보안 솔루션을,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떠한 보안 솔루션을 PC에 설치해 놓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데모고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패턴을 업데이트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PC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그 파일들은 해시값을 떠가지고 해시값을 떠서 해시값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서가 실행되게 되면 그 해시값을 떠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제가 요게 데모에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를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요건 실제로 악성 코드는 아니고요. 팔로알토에서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샘플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악성 코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요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뭐 실제 악성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트랩스를 보시게 되면, 트랩스를 들어와서 이제 보시게 되면 해시값 컨트롤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실행됐던 모든 실행 파일들은 해시값을 떠서 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기 이제 VPOC로 되어 있는 값들은 해시값 기준으로 저희 클라우드로 보내서 이건 정상 파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하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저기 빨간색으로 X로 된 그 실행 파일들은 이미 악성 코드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실행되기에 앞서서 이걸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트랩스가 깔린 다음부터는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되게 되면 이게 저희 샌드박스에서 돌려가지고 이게 정상 파일인지 아닌지를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고요. 트랩스에서 해시값으로 비교했는데 저희 샌드박스에 값이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파일인 겁니다. 이거는 파일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체크나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물론 원하지 않은 분들은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업로드를 해가지고 얘가 샌드박스로 돌려가지고, 보시면 X로 표시된 건 샌드박스로 돌렸더니 이게 악성 파일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저희 트랩스를 깔고 나면 예전처럼
이게 악성 파일이라고 해서 찾아가지고 신고할 필요 없이 실행되는 모든 파일들을 해시값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차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왔다 그래서 일일이 뭐 신고할 필요 없이 모든 파일에 대한 그 해시값 기준으로 샌드박스의 분석에 의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질문 받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파트너나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팔로알토 처음 나온 건가요? 이런 개념이 어떤 건가요? 언제 나온 겁니까? 이런 개념이 팔로알토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네. 팔로알토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요. 사이베라라는 회사를 저희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사이베라라는 회사는 한 7, 8년 전부터 제품만 개발을 하고 시장에 내놓지는 않았고요. 실제 제품에 내놓은 건 한 2, 3년 정도 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근데 기존에 많은 회사들은 기존의 레거시 엔드포인트 보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미 다 PC 깔아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도입되면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소랄까? 진입장벽이 뭡니까? 해보시니까.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내놓는 메시지는 네. 백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해시값 기준으로 백신이 하는 역할을 커버하면서 네. 익스플로잇이라는 새로운 공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빼고 저희 거를 교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차세대 백신이라고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차세대 백신이라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엔드포인트 보안 이런 것보다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저항감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네. 가장 크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네. 저희 제품이 또 10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최근에 백신은 10만 경우 1기가 넘는 백신이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기능이 많이 합쳐지면서.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설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긴 왜 기존에 1기가 되는 게 10메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백신으로 시작했다가 네. 매체 제어, 패치, IPS 방화벽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네네. 들어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 대한 그 바이러스하고 알려진 익스플로이드 두 가지로 네네. 저희가 매체 제어나 방화벽 이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사이즈가 알겠습니다.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하신 분 중에 좋은 질문 한 분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죠? 네네. 네. 박채규님, 차세대 지능형 보안 플랫폼과의 통합으로 멀웨어와 익스플로이 예방 방법을 조합한 다중 기법이 중요한데 머신러닝 기술의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두 개 다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정적 기술은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파일을 올리지 않고 엔드포인트 자체에서 가능하고요. 동적 분석을 에이전트에서 구성하기에는 너무 이게 엔진이 무거워지고 파일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정적은 에이전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올려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정상호님, 공격 패턴에 대한 대표적인 그룹은 몇 가지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건 22가지 정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본사에서 이제 추가를 해드리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 더 이상 인도에서 공격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남아있는 공격을 제대로 막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빈님, 샘플 수집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서는 파일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올리는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해시값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파일의 해시값을 에이전트에서 만들어서 해시값으로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해시값으로만.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해시값이 없는 거에 대해서만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악성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파일이 올라가서 분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리게 되면 5분 안에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윤영환님, 해시값 변조가 있을 수 있는지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해시는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현재 정석으로 돼 있고요. MD5라든가 SHA-1 이런 기술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해시값 자체를 변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아직 알려진 게 없는 거로 보안업계 정설입니다.
장경희님, PC만 가능한지요? 스마트폰 중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그 실행 파일의 해시값이 다를 텐데 그럴 경우도 차단이 가능한지요? 역시 뭐 오늘 이 토크아이디 질문 레벨이 다른 데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저희 탐정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저보다 높은 뭐 수준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현재 이제 인도 가능하고요. 맥이 이번 곧 나올 예정이고요. 네네. 안드로이드는 이미 제품이 나와서 베타가 있고요. 사실 아이폰은 현재 뭐 아이폰 컨셉 자체가 네. 보안 기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폰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리눅스 계획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박한매님, 파이어파워에 등록되지 않은 악성 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요? 등록이 되었다면 실행하기 전에 차단을 한다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으면 이미 있는 것들은 해시값만 가지고 비교해서 악성이라고 확정할 수 있고요. 없는 것들은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거기서 저희가 샌드박스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분석해서 그 다음부터 동일 파일에 대해서는 해시값만 가지고 차단하는 거고 없으면 올려야 되고요. 이게 또 트랩스가 많이 번질수록 많이 쓸수록 맞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집단지성처럼 이제 작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아까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네. 협력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이종님, 중소규모의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트랩스만의 가장 차별화된 장점 한 가지와 함께 진행할 때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차별화된 점은 그 가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백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백신을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디스크를 먹는다는 게 그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런 뭐 AV 스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 바이러스가 디스크 기반의 검사를 해서 부하를 많이 주거든요. 저희는 10메가밖에 되지 않고 디스크 기반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악성코드 메모리 올라왔을 때 맞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뭐 그 중소기업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회사별로. 네. 그런 것들의 사전에 대한 테스트만 하시고 올리시면 큰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대현님, 동적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는데 분석 후 적용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제로데이 어택을 얼마나 빠르게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화벽에서는 이제 5분 안에 자동으로 이제 패턴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트랩스에서는 저희가 본사에서는 한 15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보니까 파일이 작으면 뭐 2, 3분 안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5분 안에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되는 거,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백신처럼 패턴을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 네네. 자, 김진만님, 내부의 SEP를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이 외부의 침입 사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SEP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부 감염 사항에 대한 대응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트랩스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엔드포인트에 회사 내 엔드포인트에 다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해당 PC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를 저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PC에서 PC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기반으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트워크 땅에서 들어오는 것만.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이전트로 PC에 다 설치되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주님, 차세대 방화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현재는 저희가 그 와일드파이어라는 샌드박스만 연동하고 있고요. 다음 버전에 이제 로드맵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벽에서 못하는 부분, 아까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이 실행 차단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상에서 하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트랩스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분 중에서 다른 분도 많이 있지만 이따가 다른 분들 댓글 좀 해주시고요. 네네네. 아는 여기서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불러주시죠. 네. 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혹시 네네. 질문이 좋았는데 오늘 선물 못 봐서 억울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원래 처음에 질문하셨던 박치규님한테 박치규님, 네네, 알겠습니다. 또 자, 스태프는요, 네, 이메일 감사합니다. 주소 알려주고, 스태프 이메일을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